네, 2022년도 제38회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문제 짝수형 오전 23번, 24번 문제 해설 영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제가 자격증을 받아왔습니다. 기쁘면서도 다소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상장 같은 그 외 자격증서 A4 용지 딱 한 장이더라고요. 저는 그 예전에 TV에서 누가 자격증 어마어마하게 땄다 하고 보여주던 그 수첩 같은 그런 카드형 같은 그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마 뭐 국가고시라 해도 그 정도의 국가고시는 아닌지 아니면 그게 바뀐 건지 잘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도 그 자격증 한 장 딸랑 받고 너무 뭔가 마음이 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필요할 때 요양보호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했다는 증서이니까 더 값지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도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들어가기 전에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로 갈게요. 네, 23번 문제 되겠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자,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라고 합니다.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1번 척추협착증, 2번 척추측만증, 3번 고관절 골절, 4번 강직 척추염,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고관절 골절이죠. 자, 책 페이지 157에서 158페이지 발췌했습니다.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자, 정답이 고관절 골절이니까 고관절 골절이 어떤 관련 요인이 있고 증상과 치료 예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고관절 골절. 고관절 골절은 강한 외부 힘이 작용해서 고관절 뼈가 부러지는 것이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되는 것, 고관절 골절. 그래서 문제 23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관절 골절 계속 보겠습니다. 관련 요인은 고령, 나이가 들면서 고관절 골절이 생기기 쉽고 하지 기능 부전, 하부가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시력장애, 시력장애로 넘어졌을 때 어떤 골절을 입는다. 그런 뜻이겠죠? 그리고 골다골증 있으면 이 고관절 골절 확률이 높아지고 저체중인 분들도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5세 이전의 체중이 그 골다공증을 많이 발생하느냐 아니면 확률을 낮추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35세 이전에 몸무게가 좀 나가야 이 골밀도가 높다고 하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확률이 낮아지는데 너무 마르셨거나 영양이 불충분하신 분들은 골다공증 발생이 높다고 합니다. 보조기 사용, 알코올 섭취 등을 하면 고관절 골절의 요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상,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온다. 이동의 제한 있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난다. 아, 무섭죠? 자, 오른쪽에 노인 고관절 골절과 낙상 사망률이 있습니다. 낙상의 위험성. 자, 고관절 골절인 분이 낙상을 하면 거의 사망할 확률이 17%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네, 매년 1회 이상 낙상을 겪는 노인도 그 수치가 높겠죠? 3명 중 1명꼴로 이렇게 걸리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고관절 골절 호발 부위가 이 엉덩이 있는데 여기 다리와 엉덩이 그죠? 여기를 연결해주는 이 부위가 고관절 부위죠. 그리고 고관절은 이 사진에 있어서 엉덩이와 골반 쪽이지만 관절염 사진도 함께 그냥 보겠습니다.
노인이 되면 이렇게 관절염 통증 부위도 뼈 마디마다 이렇게 생겨서 넘어지면 골절의 위험이 높죠. 그리고 이 뼈 마디마디마다 통증이 염증으로 인한 관절염이 엄청 아프다고 합니다. 자, 모두 먹는 것도 조심하고 운동도 조금씩 해서 이런 골절 위험에서 아니면 관절염의 위험에서 멀어질 수 있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자,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골다공증에 대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한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골다공증 주사 맞으실 때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병원에 많이들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2번 골절 부위를 수술한다. 노령이 골절 부위 수술하면 참 회복하기도 힘들겠죠? 하지만 수술해서 낫는다면 하는 것도 좋겠죠. 자, 근데 전신 마취 위험이 있어서 수술을 잘 못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안 하기도 한답니다. 어쨌거나 골절 부위를 수술한다. 그리고 낙상을 예방한다. 넘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고관절 골절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관절 골절은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을 하면 발생한다고 했는데 23번 문제에서 24번 넘어가기 전에 골다공증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골다공증에 대해서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다. 자, 사진에 보시면 왼쪽은 정상인의 뼈, 오른쪽은 골다공증 대상자의 뼈 사이가 숭숭숭 정말 바람이 분다 치면 너무 많이 추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 약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낙상을 하면 골절의 확률이 높겠죠. 골다공증 대상자에게 골절이 잘 발생되는 부위는 척추, 대퇴골, 손목 등이다. 그죠? 생선 관절염이 있던 그런 손목 쪽 또 골절이 잘 발생한다고 합니다. 자, 페이지 155에서 156페이지입니다. 관련 요인으로는 골다공증은 폐경,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골격이 약하고 저체중인 경우, 운동이 부족한 경우, 갑상선 및 부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골다공증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척추 골절 등 40세 이후 골절을 경험한 사람, 영양 흡수 장애 및 칼슘 섭취 부족이면 골다공증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3개월 이상 부신피질 호르몬 요법을 받았거나 장기적으로 혈전 예방 약물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등을 복용했을 경우에 골다공증의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흡연,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 자, 칼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 해봤거든요. 우리 세대들이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는데 커피 안에도 카페인이 되게 많죠. 언젠가는 이 카페인에 대한 이 노령 인구가 되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령 인구가 되면 이 카페인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해서 생기는 질환, 휴대폰을 봐서 눈에 생기는 질환. 이게 제 생각으로는 발생 안 하면 좋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또 뭔가 새로운 질환이 발생할 것 같은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흡연이나 음주,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반드시 최고로 낮게 조절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번 젊었을 때 본인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을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도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은 뼈세포가 상실되고 골밀도가 낮아져서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 상태이고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이 낙상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은 고관절 골절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4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3번 넘어가기 전에 골다공증에 대한 자료가 또 있네요. 증상이 있습니다.
조금 더 듣고 가죠. 골다공증 증상은 허리 통증이 있고 키가 작아지고 등이나 허리가 굽고 잦은 골절이 생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뼈가 약하니까 그렇겠죠? 비타민 D의 합성을 해야 한다. 자, 그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느냐?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강렬한 자외선은 피하고, 이때는 아니고 그 시간 전후로 오전 10시 전이나 오후 2시 이후에 주 2, 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면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합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2,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팔, 다리 등 비타민 D를 제가 햇빛만 보면 합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살을 노출해서 살에 직접적으로 햇빛 자외선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팔이나 칠부 바지, 반바지 등을 입고 자외선을 쐬는 게 좋겠죠. 그래도 추위는 관리 잘 하시면서 비타민 D 합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치료와 예방. 골다공증 치료와 예방은 칼슘을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칼슘 부족에 의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의료기관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는다. 적당한 체중을 유지한다. 너무 마르면 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육과 뼈에 힘을 주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마른 사람들이 하면 좋다고 합니다. 음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한다.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약물을 복용하기도 한다. 술은 성호르몬을 감소시키며 뼈 생성을 억제하므로 금주한다. 자, 뼈 생성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꼭 금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음을 하면 넘어지기 쉽고 영양불균형으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된다. 흡연을 하면 여성 호르몬 농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지므로 금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술과 흡연은 금해야겠죠? 자, 그럼 23번 문제는 바이바이 하고 24번 문제에 갑니다. 자, 24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자, 요양보호사가 행동을 잘못해서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의 잘못된 행동은 무엇일까요? 1번 체위를 자주 변경해준다. 이건 욕창이 좋은 거죠. 2번 침상 시트의 주름을 펴준다. 그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그쵸?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옳은 방법이죠.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 자, 천골 부위라 하면 오른쪽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여기 엉덩이 뼈 있는데 요 뒤에 그죠? 뼈가 하나가 좀 만지면 꼬리뼈처럼, 꼬리뼈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뼈가 조금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무래도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짓눌러져 가지고 욕창이 생기기 쉬워서 이제 그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고 도넛 베개를 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덜 닿겠지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올라가는 대신에 다른 부위들이 압박을 받고 침대 쪽으로 누르겠죠. 그럼 다른 부위에서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서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 그래서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는 것은 욕창 발생시키는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잘못된 행동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5번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준다. 자, 욕창이 원래 걸렸을 때도 욕창이 발생했을 때도 미지근한 물에 씻거나 이렇게 닦아내고 드라이나 마른 햇빛에서 피부를 말려주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목욕 후에 피부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은 좋은 방법이죠. 24번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4번 천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자, 그럼 책 164페이지에서 165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주요 질환 중에 욕창이랑 병상에 오래 누워있는 대상자의 후두부 등 머리, 허리, 어깨, 팔, 발꿈치 등 바닥면과 접촉되는 피부가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이다. 자, 접촉이 돼서 짓눌려서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괴사되는 상태라고 합니다.
저 어머니 오늘 점심 먹다 보니까 귀가, 양쪽 귀가 약간의 욕창의 전조 현상처럼 빨갛게 진물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좀 울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여러분들은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요인, 장기간의 와상 상태에 누워있으면, 오랫동안 누워있으면 욕창 발생이 쉽겠죠? 뇌척수 신경의 장애로 인한 체위 변경의 어려움. 자, 욕창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2시간마다 침상위에서는 체위 변경을 해야 하고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근데 장애가 있어서 체위 변경이 어려우면 한 자세만 하면 아무래도 욕창에 노출이 되겠죠. 체중으로 압박받는 부위, 특히 뼈가 튀어나온 곳에 가해진 지속적인 압력, 영양 부족과 체중 감소. 자, 이것도 저희 부모님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근육 위축, 피하 지방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와 뼈 사이의 완충지대가 감소되었다. 요실금 및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미생물 번식 등이 있고, 대상자를 잘못 들어 올리거나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약한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에도 욕창의 관련 요인이 될 수 있다. 자, 치료 예방 가기 전에 똑바로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욕창 호발 부위, 잘 발생되는 부위의 뒷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후두부도 아까 잘생기고 발 뒤꿈치, 그죠? 팔 뒤꿈치, 등 부위 띄어나왔죠? 그리고 청골이 욕창이 특히 잘 발생되는 부위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자, 이 욕창의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1단계부터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1단계, 피부가 분홍색이나 푸른색을 띠고 누르면 색깔이 일시적으로 없어져 하얗게 보이고 열감이 있다. 자, 1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 피부가 벗겨지고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딱 이 중간 단계 저 어머니가 있으신 것 같아요. 피부가 벗겨지고 이제 벗겨지면서부터는 2단계입니다. 물집이 생기고 조직이 상한다. 3단계 깊은 욕창이 생기고 괴사 조직이 발생한다. 4단계 뼈와 근육까지 괴사가 진행된다. 저 그림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표피는 정상이나 표피에 생긴 홍반이 30분 이내에 없어지지 않을 때 1단계입니다. 2단계, 표피 또는 진피를 포함한 피부에 부분적인 손상이 있을 때 3단계, 진피와 피하 조직을 포함한 피부 전체에 손상이 있을 때 4단계, 피하 조직과 근막, 근육, 뼈나 관절을 포함한 심부 조직에 손상이 있을 때 자, 욕창의 4단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꼭 알아두기, 욕창 증상 초기 대처법. 약간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주위를 나선형을 그리듯 마사지하고 가볍게 두드려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미지근한 바람으로 건조시킨다. 춥지 않을 때에는 30분 정도 햇빛을 쬐긴다. 자세 변경 주기.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의자나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또한 파우더와 도넛백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자, 치료와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페이지 166에서 167에 있습니다. 치료와 예방. 욕창을 치료하는 것과 예방.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부 상태를 점검한다. 붉게 변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세를 바꿔도 붉은빛이 계속되면 욕창일 가능성이 높다.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침대에서는 적어도 2시간마다, 의자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젖은 침대 시트는 바로 교체한다. 피부에 습기가 있거나 오염물질이 묻어있으면 재빨리 부드러운 천이나 스펀지, 자극이 없는 비누,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씻고 말린다. 시트에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기므로 주름을 편다. 뼈 주위를 보호하고 무릎 사이에는 베개를 끼워 마찰을 방지한다. 신체의 약한 부위에 압력이 가는 것을 덜어줄 특수 매트리스와 베개를 대어준다.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한다. 자, 이게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주면 잘못된 이유죠. 청골 부위 욕창 예방을 위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오히려 압박을 받는 부위의 순환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9번 뜨거운 물주머니는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조심한다. 피부는 순하고 부드러운 비누와 미지근한 물로 닦고 완전히 마르게 두드려주는 것이 좋다. 파우더는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땀구멍을 막으므로 사용을 금해야 한다. 몸에 꽉 끼는 옷과 단추 달린 스커트나 바지는 입지 않는다. 손톱에 긁히는 일이 없도록 손톱을 짧게 자른다. 단백질 등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연을 꼭 하고 피부를 건조하고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고 분비물과 배설물을 빨리 제거하고 더러워지거나 젖은 옷, 시트는 빨리 갈아줍니다. 또한 영양분과 수분 섭취 잊지 말아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24번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욕창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동은 잘못된 행동은 청골 부위에 도넛 베개를 대어준다입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25번, 26번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